네, 한진가의 순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1시였지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이민 특수조사대에 출석을 한 가운데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고용인들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프로야구 넥센의 선수 2명이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대로 땅콩회항의 장본인이죠.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이민 특수조사대라는 곳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시청자 이해를 좀 위해서 이민 특수조사대 이거 어딘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의 이제 이민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고요. 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법무부 산하고 예. 이 이민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입국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관련된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서 국내에서 채용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조 씨가 그 출석할 당시에 땅콩회항 때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고개를 숙이고 푹 숙이고 네.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네, 그때랑 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좀 있었어요? 뭐 사실 그때 땅콩회항 당시에도 뭐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도 예. 뭐 사실은 변호인들의 어떤 그 조언을 듣고서 예. 일단 국민 지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숙이고 들어가자라는 의미로 일단 계속 고개를 숙이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복장을 더 수수하게 입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안경을 썼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예. 예전에는 안경을 평소에도 안경을 쓰지 않았던 걸로 보였거든요. 예. 근데 안경을 썼다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사람의 표정이 이 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서 예. 표정을 볼 수가 있어서 아마 그 눈을 좀 가리고 시선을 좀 분산하기 분산시키기 위해서. 의도가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3년 전 화면과 함께 이제 콤보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3년 전에는 머리가 조금은 더 정신없이 부시시했다면 지금은 좀 더 차분한 모습인 것 같고 안경을 썼다는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계절감의 차이 때문에 옷도 좀 얇아진 것 같고 이런 거 이외에는 사실 말했던 발언 이런 것들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혐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그 외국 지점을 통해서 연수생 신분으로 취업을 시킨 다음에 예. 국내에 있는 그 지금 연수생으로 가장으로 연수생으로 보냈고 실제로 기업에 취업된 사람은 공적인 회사 일을 하고 공적인 회사 일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그 총수 일가의 개인사를 보기 위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 출입국관리법에 보시면 외국인 우리 국내에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예. 보통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그 비자는 F4 비자라고 이제 재외동포 그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결혼 이민자로서 F6 이 비자를 받으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 어떤 합법을 가장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불법 고용한 문제를 지금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조 전 부사장이 현재 뭐 밀수 또 관세 포탈 혐의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겠네요. 더 높아지겠죠. 사실은 이 출입국관리법도 뭐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서 뭐 낮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벌금형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사실관계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횡령 배임과 연결되어 있고 조세 포탈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 뭐냐면 개인 집에서 가사도우미 비용은 우리의 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회사 돈, 말하자면 공금 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하면 회사의 손해를 입히고 주주의 손해를 입히게 되거든요. 예. 그런 횡령 배임 그리고 그 금액을 정상적인 급여 처리로 했다면 또 세금을 덜 낸 부분이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 출입국관리법이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높아지는 건 자명합니다. 그렇군요. 조현아 씨뿐 아니라 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의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도 같이 관여돼 있다라는 게 이메일이 폭로되면서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메일 내용이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용 지시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익명을 전제로 한 소셜 미디어인 그 블라인드에서 내부 고발 사항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명희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이 대한항공 지금 갑질 피해 지금 직원들 단톡방에서 그 익명 단톡방에서 지금 나왔던 얘기고요. 예.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메일이 4건 정도를 확보를 했고 연합뉴스가 단독으로 지금 보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연수생을 구하라는 지시부터 그 비서실을 통해서 그것이 인사부처로 갔고 그 인사부처에서는 필리핀 지점을 통해서 직접 연수생으로 고용을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그 고용될 수 있는 비자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 뭐 재외 국민 중에서도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 연수생 신분으로 그 필리핀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집안에서 이제 고용을 하고 가사 도우미를 시켰던 그런 상태인데 예. 그것이 지금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거기 보면은 한 지금 10년 정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필리핀인을 지금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 내용을 검토를 한 게 지난 11일에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의 인사 기록을 비교했고 또 외국인 그 출입국 기록을 지금 분석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10명에서 20명 정도가 10년 정도 고용이 됐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명희 이사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고용하는데 지시를 했고 관여를 했고 불법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냐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이메일상에 그렇죠. 보면 새로운 연수생이 뭐 과일 손질 또 야채 손질이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내용을 그 비서실에서 지금 인사부처로 보낸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명희 이사장이 말을 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예. 이명희 이사장이 분명히 지시를 했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또 이 보고서에 보면 직접적으로 뭐 영어를 하는 사람을 고용해라. 뭐 예. 이런 내용을 또 비서실에서 보낸 내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명희 이사장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 자료가 그렇군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명희 씨가 대한항공으로 놓고 보면 그냥 조양호 회장 부인인 거지 아무런 뭐 지분도 없고 어떤 권리도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떤 처벌에 미친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 행동, 불법적인 행동이 특히 일회성이 아니라 10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피해가 굉장히 확대됐다라는 점. 그리고 예. 사실 이명희 이사장이 뭐 어디 컨설팅 그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줬다 뭐 이런 대한항공 그룹 측의 어떤 해명도 있었지만 네. 어떤 직함과 권한도 없는 사람이 회사의 공적인 직원들의 어떤 인력을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회사의 어떤 비용을 편법적으로 사용해서 내 예. 가사 일에 동원을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고 횡령이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범죄가 간단치 않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한의 남용이죠. 총수 일가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인 어떤 이득을 취득하려고 회사 인력을 동원하고 회사 자원을 동원하고 이게 10년 동안 액수로만 따져도 굉장한 액수거든요. 그렇죠.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조금 더 화가 나는 것은 총수일가라고 한다면 자산,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정식적으로 정식 급여를 주고 내 소득에서 지출할 만큼 상당한 자산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소소한 금액도 내 돈으로 쓰지 않고 회사 돈을 횡령해서 쓴다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요. 그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지금 필리핀 도우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뭐 14시간씩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본적인 근로기준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이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재벌가에서 그 돈 얼마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냐 이런 국민적인 공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했다. 그 심리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그 뭐 재벌들이라고 돈을 펑펑 쓰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아끼고 그런 경우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는 지켜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했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건 뭐 아낄 게 아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고용한 것 자체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영어가 가능한 가사 도우미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비밀 행동들 또 비밀로 이어지는 말들을 알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왜 재벌인데도 뭐 돈을 아끼냐.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말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주 나쁘게 말씀드리면 꽁으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나 또 재외동포 중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쓰면 좀 비용이 좀 올라가는 상태인데 충분히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자신의 그 비서실 통해서 인사팀 통해서 필리핀 지사를 통해서 들여오는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불법 취업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제든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쥐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여권을 숨겨놨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도 그 폭행과 폭언을 당했더니 뭐 도망가려고 했던 가사 도우미가 있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권도 숨겨놨었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함부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밀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보면은 주변에 일반인들도 뭐 100몇십만 원씩 주고 이게 그 중국인 뭐 도우미들 쓰고 하는데 이런 재벌에서 그 50만 100만 원밖에 원대도 안 주고 아니고요. 요즘에는 한 200만 200만 원 원대 입주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을 보셔야 되고 예. 이런 문제가 이게 예. 한두 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인데 회사 직원인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면 예.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가사 도우미를 제 법률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등록해서 급여 처리를 하고 경비를 처리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이 굉장히 알려진 수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고 그 세금 세금 포탈 문제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알려진 불법 행위. 그래서 누구라도 법무팀에서 이것을 걸렀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어떠한 검사도 받지 않고 이게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불법성이 적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오만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까도 끝없이 나오는 한진그룹의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 나온 것들이 지금 이명희 이사장이 고용인들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 딸이 물컵을 던져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 예.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과거에 이제 조현민 전무가 있었던 뭐 특수 폭행이냐 일반 폭행이냐 여기에 대한 시비를 좀 가리게 되겠네요. 이 경비원이 이제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주변 진술들은 뭐냐면 이명희 이사장이 이제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그냥 막 던지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가위라는 것은 정비용 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비원이 그 집에 있는 정원 관리도 하다 보니 그 가위가 주변에 있었던 거 던졌다라는 크잖아요, 그 정도까지. 예, 취지인데 근데 대한항공의 입장은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던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조현민 전 전무의 그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예. 그건 사실은 이 가위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아무리 경비원분이 합의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더라도 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 당시에 CCTV가 내부에 있었을지 보관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경비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처벌 여부가 이제 갈라질 수 있을 것인데요. 수사기관에는 이 부분도 지금 진술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가위를 던진 부분, 화분을 던진 부분에 대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저희가 항상 봤던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 그랜드 하얏트 그 공사장 내에서 막 집어던진 영상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근데 과거의 이력들을 봤을 때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습성. 그러니까 이게 습성들. 만약 상습폭행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화가 냈을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주변에 이렇게 물건을 던진다거나 예.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폭력을 하는 습성들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경비원이 가위를 던지고 화분을 던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진술
진술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때 과거에 이런 습성을 보였기 때문에 당일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했을 개연성, 상습성이 있을 그렇죠.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문체부 감사 결과 쇼트트랙 대표팀의 어떤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선수에 대한 구타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또 네. 심각했던 그 정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대한빙상연맹의 특정 감사 결과 지금 나온 내용이고요. 예. 이것이 원래 사실은 팀추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팀추월에 그때 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 조사를 빙상연맹을 했던 건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폭행 사건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 이제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 코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고 수십 차례 폭행을 했던 상태였는데 예. 굉장히 심각하게 폭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1월 17일 날,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1월 17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던 그런 예. 상황인데 예. 심석희 선수가 그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몸이 좀 아프다, 몸살 감기가 있어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빙상연맹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전날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심 선수가 당했다는 거죠. 조재범 전 코치에게. 그랬더니 빙상연맹에서는 축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감기 몸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심석희 선수가 지금 선수촌을 탈퇴했던 적이 있는데 예. 이전에도 심석희 선수가 계속 수십 차례 폭행을 심하게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 선수촌에서 얘기는 그냥 코치와 단순하게 좀 이견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손찌검을 당했다. 손찌검과 폭행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거든요. 손찌검은 그럼요. 예. 그냥 뭐 잠깐 순간적인 분노에서 한 대 정도 칠 수 있는 게 이 정도가 손찌검이라고 봤을 때 폭행은 일부러 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뭐 강압적인 내용을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 예. 것이 이제 폭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심하게 지금 폭행을 당했던 그런 상황을 선수촌과 빙상연맹에서는 계속적으로 축소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조 코치는 이제 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난 15일에 이제 가족 측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받은 제재는 이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가서 중국 팀 코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십 차례 폭행이라는 것은 훈련을 지시한다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코치로서 할 수 있는 지시를 넘어선 학대죠. 우리가 보통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폭행을 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듯이 그렇죠. 이 사건도 훈련을 빙자해서 한 어린 선수에 대한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그것도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차례를 그 나이 차도 있고요, 신분의 차이도 있고요. 더군다나 성차별도 예, 성차도 그 있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정신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폭행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차례도 아니고요. 2018년에만 3차례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상습적인 이런 학대가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사람에 대한 영구제명 처분이 이뤄졌는데 이 사건을 축소한 빙상연맹 관계자들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은데 결국 이 선수를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치들 때문에 이런 폭력이나 학대가 자행되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뭐 훈련도 좋고 성적도 좋지만 우리 선수들이 인격적으로 보장, 배려를 받으면서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폭행이 어떤 포장이 돼서 뭐 좋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 훈련을 시키는 거다, 뭐 정신력을 강하게 해준다 이런 빌미로 우리 어린 선수들한테 어떤 이런 공포, 두려움을 갖지 않게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올림픽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그 심석희 선수가 굉장히 좀 여리게 생긴 얼굴인데 네, 네. 좀 박지 못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철저히 좀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악습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넥센 야구 선수들의 성폭행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선수, 조상우 선수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넥센 히어로즈는 서울 연고의 팀인데, 그러니까 SK가 인천 연고의 팀입니다. 예. 인천 연고에 3연전이 있던 경기에 이 선수단들이 이제 묵는 숙소 호텔이 있었는데, 예. 그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그 박동원 선수가 아는 지인 여자분과 이제 술을 마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지인 여자분의 친구를 불러서 그러니까 박동원, 조상원 선수 그리고 지인 여자분과
그 친구 또 여자친구가 와서 4명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1차를 밖에서 마시고 2차를 이 숙소에 들어와서 마셨던 상황인데 예. 결국은 이제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 선수 2명이 여성 1명을 성폭행했다라는 예.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 여성이 이제 만취 상태에 있던 상태에서 한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것이고 예. 그 여성이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외부에서 전화로 신고를 해서 지금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 뭐 성폭행을 당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그 박동원, 조성원 선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구단 측에서 빨리 그 선수 명단을 이름을 거론했고 KBO에서도 지금 일단 활동 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여서 지금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을 계속 듣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 두 선수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어떤 처벌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2명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는 예.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더 특수 심해지는군요. 강간죄고요. 그리고 지금 술에 취한 여성이 어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건 준강간죄거든요.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특수 중강간죄도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죄로 만약에 처벌되면 실형도 보통 실무상 실형까지 몇 년 나올 수 있는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고 2명은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종현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